국운 사면드 시바르타로 언덕 위의 구름 제3권 삼국 간섭에서 러시아의 위협으로 동아시아 패권의 재편과 일본의 각성 일본 근대 역사소설 명작 학술 분석 시리즈 문학사 역사관 서사 구조 종합 연구 2025년 목차 I 서론 제세권의 위치와 서사적 전환점 II 청일전쟁 이후의 동아시아 질서 삼국 간섭과 그 충격 III 아키야마 사네유키의 미국 유학과 마한 전략론 연구 IV 아키야마 요시후루의 귀국과 일본 기병 교육 체계 수립 V 마사오카 시키 문학 혁신의 심화와 병상의 각성 VI 러시아의 팽창과 일본의 위기인식 VII 영일동맹 1902의 체결과 전략적 의의 VIII 제세권의 서사 구조와 문학적 기법 IX 비판적 검토 제국주의 경쟁 속의 조선 X 결론 및 참고문헌 I 서론 제세권의 위치와 서사적 전환점 시바 료타로의 대하 역사소설 국운 제세권은 청일전쟁 1894만 1895의 승리로 한껏 고양된 메이지 일본이 삼국 간섭이라는 외교적 굴욕을 당하고 그 충격 속에서 러시아와의 결전을 향해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기 시작하는 전환기를 담은 권이다. 제한권의 청춘 성장 서사, 제두권의 유럽 유학과 청일전쟁이 이 소설의 서막과 첫 번째 전환을 이루었다면 제세권은 본격적으로 러일전쟁이라는 최후의 결전을 향한 긴 준비의 서막을 연다는 점에서 전체 서사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핵심 전환점이다. 제세권의 서사는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축은 세 주인공이 각자의 영역에서 한층 성숙하고 깊어지는 개인적 성장의 이야기이다. 아키야마 사네유키는 미국 해군대학 유학을 통해 엘프리드 마한 엘프로드세 이어 메이언의 해양 전략론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면서 훗날 스시마 해전의 티자, 전법으로 귀결될 전술 이론의 토대를 다진다. 아키야마 요시후루는 귀국 후 일본 근대 기병의 교육 체계를 수립하면서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을 연마한다. 그리고 마사오카 시키는 결핵의 심화 속에서도 하이쿠와 단가, 혁신운동을 더욱 깊이 밀고 나가며 문학적 유산을 쌓아간다. 두 번째 축은 메이지, 일본의 국가 전략이 본격적으로 러시아와의 결전을 향해 수렴해 가는 과정이다. 삼국 간섭의 충격, 러시아의 만주 한반도로의 팽창, 의화단 사건 이후 러시아의 만주 점령, 그리고 1902년 영일 동맹의 체결로 이어지는 외교 안보의 격변이 개인들의 성장 서사와 긴밀하게 맞물리면서 제세권의 역사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특히 한국 독자의 시각에서 제세권은 조선이 청일전쟁의 전장이 된 데 이어 이제 러일 대결의 무대로 전락해가는 과정을 목격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역사적 인식의 공간이기도 하다. II 청일전쟁 이후의 동아시아 질서 삼국 간섭과 그 충격 1. 시모노세키 조약과 야오둥 반도 문제 1895년 4월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일본은 청으로부터 야오둥 반도, 대만, 펑후 12를 할양받고 막대한 배상금을 획득하는 눈부신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조약이 체결된 지 불과 6일 후인 1895년 4월 23일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는 야오둥 반도 반환을 일본에 요구하는 삼국 간섭을 단행하였다. 자국의 군사력만으로는 이 세 열강의 압박에 맞설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은 결국 야오둥 반도를 청에 반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와신 상담의 시대 정신. 삼국 간섭은 메이지 일본의 치욕스러운 외교적 굴복이었다. 그러나 시바 료타로는 이 굴욕이 역설적으로 메이지 일본을 더욱 단결하고 강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와신 상담, 힘든 고통을 참고 복수의 때를 기다린다이라는 표현이 당시 일본 언론과 국민 사이에 유행어처럼 퍼진 것은 이 집단적 감정의 표현이었다. 삼국 간섭의 주도국 러시아는 이 순간부터 메이지 일본이 언젠가 반드시 결전을 치러야 할 가상의 적국으로 명확히 설정된다. 시바는 이 와신 상담의 시대 정신을
새 주인공의 내면적 각성과 연결시킨다. 청일 전쟁의 승리 이후 잠시 고향감에 젖었던 요시후루와 사네유키는 삼국 간섭의 현실을 통해 메이지, 일본이 아직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가를 냉철하게 인식한다. 이 인식이 이후 두 사람이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준비에 매진하는 동력이 된다. 사건 시기 주요 내용 일본에 대한 영향. 시모노세키 조약 1895년 4월 야오둥, 반도 등 할양, 배상금 2억 양청일 전쟁 승전 외교적 성과. 삼국 간섭 1895년 4월 러푸독의 야오둥 반환 압박 외교적 굴욕, 때로 결전 의지 고취. 러시아의 만주 진출 1896만 1900년 중동철도, 부설권 획득, 위순 조차 러시아 위협 현실화. 의화단 사건 1900년 8개국 연합군, 파병, 러 만주 점령로일 충돌, 불가피론 확산. 영일 동맹 1902년 1월 0일 상호방위 조약 체결 러시아 고립, 일본 외교 기반 강화. III, 아키야마 사네유키의 미국 유학과 마한 전략론 연구. 1. 미국 해군대학 유학. 아키야마 사네유키가 미국 해군대학 네이벌 워 칼리지에 유학한 것은 일본 해군의 전략, 사상을 한 단계 심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 미국 해군대학은 엘프리드 세이어, 마한 엘프러드 세이어 메이언, 1840만 1914의 해양 전략론이 교육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1890년 출판된 만의 주저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더 인플루언스 오브 시 파워 업한 히스터리 1660만 1783은 당시 세계 주요 해군국들의 전략 교과서로 자리 잡고 있었다. 2. 마한 해양 전략론의 핵심과 사네유키의 수용. 마한의 핵심 주장은 역사상 해양 강국이 된 나라가 곧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였으며 해양 패권의 핵심은 결정적인 단 한 번의 해전에서 적의 주력 함대를 섬멸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마한은 나폴레옹 전쟁 당시 트라팔가르 해전 1805에서 넬슨 제독이 보여준 집중 포화와 대담한 기동을 그 이상적 모범으로 제시하였다. 해상 제해권을 장악한 측이 물자 병력 수송로를 통제하고 상대방의 보급을 차단하여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 논리는 사네유키에게 깊은 지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네유키는 마한의 이론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이 장차 맞닥뜨릴 러시아 발틱 함대라는 구체적인 가상적 함대를 상정하면서 마한의 원리를 자신의 전술적 상상력과 결합시키기 시작한다. 스시마 해협이라는 지리적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일본 함대가 우세한 러시아 함대를 경멸할 수 있는 전술 이론의 원형이 이 미국 유학 시절에 잉태된다. 시바는 이 지적 탄생의 과정을 사네유키의 내면적 독백과 연구 장면을 통해 생동감 있게 재현한다. IV. 아키야마 요시후루의 귀국과 일본 기병 교육 체계 수립. 프랑스 유학에서 귀국한 아키야마 요시후루는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부임하여 일본 근대 기병 교육 체계의 수립에 매진한다. 그는 프랑스에서 체득한 유럽 기병 전술의 이론적 성과와 근대 화기의 발전이 기병의 전통적 돌격, 전술을 어떻게 무효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독자적 분석을 결합하여 일본 기병만의 전술, 교범을 집대성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시바가 이 대목에서 주목하는 것은 요시후루의 교육자로서의 면모이다. 그는 단순히 유럽 기병 전술을 일본에 이식하는 기술 전달자가 아니라 일본의 지리적 조건과 병력 규모, 그리고 가상 적국인 러시아 코사크, 기병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독자적인 일본식 기병 전술을 창안하는 전략적 교육자로 그려진다. 요시후루가 육군사관학교에서 양성한 기병 장교들이 훗날 봉천 대회전에서 코사크 기병의 측면 돌파를 저지하는 핵심 전력이 된다는 점에서 이 교육의 시간은 러일 전쟁 승리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기도 했다. 요시후루의 인물적 특성은 제세권에서 더욱 선명하게 부각된다. 그는 영웅적 자기 과시나 감정적 웅변보다는 과묵한 성실함과 실질적 준비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메이지 군인의 전형이다. 시바는 요시후루를 통해 화려함 없이 묵묵히 국가의 기반을 쌓아가는 보이지 않는 근대화의 역군이라는 인간 유형을 형상화한다.
V. 마사오카 시키 문학 혁신의 심화와 병상의 각성. 1. 하이쿠 혁신 운동의 본격화. 마사오카 시키는 제세권에서 병세가 악화되는 가운데에도 하이쿠와 단가 혁신 운동을 더욱 왕성하게 전개한다. 그가 주창한 사생, SHASEI 미학, 즉 자연과 현실을 관찰하는 그대로 정확하게 포착하여 언어로 표현한다는 원리는 당시 인스파된 하이쿠의 형식주의적 유의성을 타파하는 혁명적 미학 원리였다. 시키는 자신의 문학 잡지 호토토기스를 중심으로 젊은 시인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하이쿠 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2. 단가 혁신과 문학적 유산. 하이쿠에 이어 시키는 8세기 고전 와카 선집 만요슈의 고아한 사실주의로 돌아갈 것을 주창하면서 당시 지배적이던 고킨 와카슈풍에 우아하지만 공허한 귀족 취향의 단가를 비판하는 혁신운동을 단가 분야로까지 확장한다. 이 이중의 혁신운동은 일본 근대 시문학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는 문화적 전환이었다. 시바는 시키의 병상 장면들을 통해 인간이 극한의 육체적 고통 속에서 어떻게 정신의 자유를 유지하고 창조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가를 탐구한다. 결핵으로 인해 점차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지면서도 병상에 누운 채 붓을 들어 하이쿠와 비평을 쏟아내는 시키의 모습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들의 이야기와 대비되면서 국군 전체의 서정적 중심을 이루는 감동적인 인간 드라마를 펼쳐낸다. 구분혁신 내용문학사적 의의, 하이쿠 혁신사생 미학 도입, 기교적 형식주의 타파 일본 근대 하이쿠의 출발점, 단가 혁신만요슈 정신 복원, 고킨슈 풍 비판 일본 근대 단가의 방향 설정, 비평활동 고전 하이쿠 이만여수 실증적 분석 근대 문학 비평 방법론 수립, 잡지 활동 호토토스 창간 주도 메이지 하이쿠 부흥 운동의 구심, 제자 양성 다카하마 교시나스메 소세키와 교류 20세기 일본 문학 흐름의 영향, VI 러시아의 팽창과 일본의 위기인식. 1. 러시아의 극동 팽창 전략. 삼국 간섭 이후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의 팽창을 더욱 노골적으로 추진하였다. 1896년 청러 밀약을 통해 중동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만주 구간 부설권을 획득하고 1898년에는 삼국 간섭 때 일본에 반환하도록 요구하였던 야오둥 반도의 리순과 다롄을 청으로부터 25년 기한으로 조차하는 데 성공하였다. 러시아는 위순을 부동항으로 삼아 태평양 함대의 주력 기지로 건설하면서 동아시아 해양 패권을 향한 야망을 가속화하였다. 2. 의화단 사건과 러시아의 만주 점령. 1900년 중국에서 발발한 의화단 운동의 진압을 명분으로 파견된 8개국 연합군 중 러시아는 가장 대규모의 병력을 만주에 투입하였다. 의화단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러시아는 만주에서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은 채 사실상 만주 전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였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한반도에도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압록강 지역의 삼림 벌채권을 획득하고 한국 내 조계지 확대를 시도하였다. 시바 료타로는 이 러시아 팽창의 실상을 당시 일본의 정보 분석가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분석하였는가를 상세히 서술한다. 특히 러시아 만주 점령이 장차 한반도 전체의 러시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본 지도층의 안보 논리는 이후 러일 전쟁 개전의 핵심 명분이 된다. 시바는 이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서도 독자들이 이 논리가 동시에 일본 자신의 한반도 지배 욕망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를 성찰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고 있다. VII 영일동맹 1902의 체결과 전략적 의의. 1. 영일동맹의 배경. 1902년 1월 30일 런던에서 체결된 영일동맹 앵글로-마이너스 제퍼니즈 얼라이언스는 메이지 외교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당시 영국은 러시아의 극동 팽창이 영국령 인도 및 중국에서의 권익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러시아를 견제할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었다. 일본 역시 단독으로는 러시아와의 전면전이 극히 위험하다고 인식하면서 강대국과의 동맹을 통해 전략적 기반을 확보하려 하였다. 2. 동맹의 내용과 전략적 효과.
영일 동맹의 핵심 조항은 최약국 중 한쪽이 제3국과 전쟁할 경우 다른 한쪽은 중립을 유지하되 제3국 외에 다른 나라가 참전하면 동맹국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항의 전략적 의미는 결정적이었다. 러일 전쟁이 발발할 경우 프랑스가 러시아 편에서 참전하려 해도 영국의 견제로 실현이 어렵게 되었고, 일본은 더 이상 1895년 삼국 간섭과 같은 복합적 외교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시바는 영일 동맹의 체결 과정에서 활약한 일본 외교관들의 치밀한 협상 전략을 상세히 묘사하면서 전쟁 준비가 단순히 군사적 역량의 증강만이 아니라 외교적 포위망의 구축이라는 복합적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 외교적 성과가 이후 러일 전쟁 개전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배경임을 시바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항목 내용: 체결 1902년 1월 30일 최약국 영국과 일본 핵심 조항 1방이 1국과 교전 시 타방은 중립, 2국 이상 교전 시 참전 지원, 일본의 이익노블 동맹의 연계 참전 차단, 전비 조달 용이 영국 미국 채권 발행, 영국의 이익러시아의 극동인도 방면 팽창 견제, 역사적 의유색 인종 국가 최초의 서구 열강과의 대등 동맹, 러일 전쟁 개전의 외교적 기반, VIII, 제세권의 서사 구조와 문학적 기법. 1. 전쟁을 향한 서사적 수렴. 제세권에서 시바 료타로의 서사 구조상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 주인공의 개인 서사와 국가적 역사의 흐름이 점차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제열 두 권에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전개되던 요시후루 사네유키 시키의 이야기는 제세권에 이르러 러일 전쟁이라는 하나의 역사적 소용돌이를 향해 모여들기 시작한다. 요시후루의 기병 교육은 곧대로 전쟁의 준비이고, 사네유키의 만 연구는 러시아 발틱 함대를 경멸하기 위한 전술 구상이며, 시키의 문학 혁신은 이 모든 역사적 격변 속에서 인간의 내면적 의미를 탐구하는 작업이다. 2. 역사 서술과 서사의 통합. 제세권에서 시바는 서술자의 직접 개입을 통한 역사 해설을 더욱 빈번하고 심층적으로 활용한다. 러시아의 극동 전략에 관한 지정학적 분석, 의화단 사건의 국제적 맥락, 영일 동맹의 외교 협상 과정에 관한 상세한 서술은 소설적 서사를 일시 중단시키는 대신 독자들에게 당시 국제 정세의 복잡한 지형도를 제공한다. 이 역사 해설의 층위와 개인 인물의 성장 서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방식이 제세권을 역사 소설이면서 동시에 뛰어난 역사 교양서로 만드는 힘의 원천이다. 3. 예감과 복선의 심화. 제세권에서 시바의 서술은 이야기의 도처에 러일 전쟁이라는 미래의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과 예감을 촘촘하게 배치한다. 사네유키가 마한 이론을 연구하면서 구상하는 전술의 단편들, 요시후루가 코사크 기병을 상정한 전술 교육에서 보이는 선견적 통찰, 그리고 시키가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감지하는 병상의 장면들은 모두 이 서사가 불가피한 역사적 결전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나아가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느끼게 한다. 이 예감과 복선의 기법이 제세권을 읽는 독자들이 다음 권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만드는 서사적 동력을 창출한다. IX. 비판적 검토 제국주의 경쟁 속의 조선. 1. 조선의 타자화 문제. 국군 제세권에서 한국 독자가 가장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할 지점은 조선 대한제국의 서사적 위치이다. 이 권에서 조선은 러시아와 일본이 그 지배권을 두고 각축하는 분쟁의 공간으로, 즉 두 제국주의 강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수동적 지리로 등장할 뿐이다. 조선 왕조의 내부 정치, 대한제국 수립 1897의 자주적 의미, 그리고 당시 조선 지식인과 민중들이 국제 정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가는 이 소설의 서사 지평 밖으로 밀려나 있다. 1904년 러일 전쟁 개전과 동시에 일본군이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해가는 과정은 제세권의 시간적 범위를 조금 벗어나지만 제세권에서 그 서막이 준비된다. 러시아의 압록강 이북 진출을 경계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영향권 확립을 전략적 목표로 삼는 메이지 외교 전략의 논리가 제세권에서
이미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2. 균형적 독해의 필요성. 시바 료타로는 러시아의 팽창을 일본의 생존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묘사하면서 러일 전쟁을 향한 일본의 전쟁 준비를 자위적 행위로 정당화하는 서사 논리를 구성한다. 이 논리는 당시 일본 지도층의 안보 인식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지만 동시에 조선의 주권과 독립이 러일 양국의 안보 이해관계 앞에서 어떻게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는가를 성찰하지 않는다는 근본적 한계를 내포한다. 한국 독자는 시바의 역사 해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제세권이 묘사하는 메이지, 일본의 근대화 성공서사 이면에 대한제국의 식민지 전락이라는 비극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X. 결론. 시바 료타로의 국군 제세권은 청일전쟁 승리에 흥분해서 삼국 간섭의 굴욕으로 그리고 러시아와의 결전을 향한 장기적 준비로 이어지는 메이지, 일본에 격동하는 전환기를 새 주인공의 개인 서사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묘사한 대서사의 핵심 전환점이다. 사네유키의 마한 연구와 티자, 전법의 지적 배태, 요시후루의 기병 교육 체계 수립, 시키의 병상 속 문학 혁신이라는 세 갈래의 이야기는 영일 동맹 체결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맞물리면서 러일 전쟁이라는 필연적 결전을 향해 수렴해 간다. 제세권은 시바 사관이 가장 설득력 있게 기능하는 권이기도 하다. 메이지 일본인들이 삼국 간섭의 굴욕을 딛고 오직 실력, 양성과 합리적 준비를 통해 강대국과의 결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서사는 독자들에게 강한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 서사의 설득력이 강할수록 그 이면에서 침묵당하는 조선의 운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더욱 절실해진다. 이 긴장이 국군 제세권을 단순한 역사 애호락물이 아닌 동아시아 근대사 전체에 대한 진지한 사유를 촉발하는 텍스트로 만드는 힘의 원천이다.